안녕하세요. 스타트업랩 박예인 노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오늘은 일용직에 대한 노무의 어떤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일용직 신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일용직이란 거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일용직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3개월 단위로 그냥 이 사람을 고용했다가 그 전에 예를 들어 고용을 해지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용한 다음에 3개월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서 하면 4대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일용직 신고도 하면서 사실 일용직 근로자가 돈을 받는 것도 되게 세법적인 좀 혜택이 있거든요. 인건비 신고, 예, 그렇죠. 네. 원천 징수하는 금액도 일반적인 정규직보다는 좀 더 많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고려해서 3개월 단위로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노무적인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있죠. 이제 저희는 이렇게 3개월씩 하는 거를 저희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전문 용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저희 업계에서는 약간 쓰는 용어가 이제 퐁당퐁당이라고. 퐁당. 깜짝 놀랐어. 퐁당퐁당이라고 하길래 한번 뛰고 싶었어요. 예. 깜짝이야. 네. 예, 그래서 왜냐면 3개월을 신고했다가 그 다음 3개월 안 하고 3개월 신고했다가 3개월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신고를 하시는 진짜.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일은 쭉 하고 계세요. 그 사업장에서 일은 쭉 하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쭉 하는데 네. 3개월 신고하고 안 하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해오셨고 그럴 수 있겠네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사업장에 3개월, 저 사업장에 3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들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예전에 이렇게 퐁당퐁당 하시던 사업장들은 이제 그 4대 보험을 징수를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그것들을 뭐든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퐁당퐁당 하는 곳들에 가서 여기서는 퐁당퐁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용산재 가입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왜 퐁당퐁당을 하셨죠? 예, 이제 이때까지 그 고용산재 가입 안 하신 거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이때까지 내셨어야 되는 그 보험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과태료 써서 드릴 테니까요. 예, 세금 내세요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근로감독관이신 거예요? 아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분의 직원분들이 네, 그렇죠. 현장 실사를 하셔가지고 그럼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일용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법상 일용직이냐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문을 맡았었던 동물병원에서 네. 전화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노무사님 이렇게 해서 실사가 왔다 갔는데 네. 지금 거기서 저한테 3년치인가 소급을 해가지고 4천만 원 내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셔야죠. 네, 그래서 안 내면요.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겠죠. 라고 와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태료 안 내면 빨간 딱지. 다다다다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제는 퐁당퐁당은 정말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 그럼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용직이냐 정규직이냐 여부와 관련 없이 네. 그 법상 충족이 된다면 네. 4대 보험 의무 가입 네, 대상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4대 보험은 의무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는 그냥 세금 조금 내니까요. 저는 그냥 퐁당퐁당을 할게요. 라고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줄 알고 저는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그렇죠. 좀 다들 사업자분들이 거기 관련돼서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또 사업주분들이 직원분들을 이렇게 또 설득하세요. 야, 원천세 3.3%만 떼는 거는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그렇죠. 4대 보험 하면은 10% 가까이 뗀다. 이거 서로 손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맞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직원분들이 그래 나한테 당장 떼는 돈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없겠지. 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로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그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돈을 다 내는 거는 사용자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약간 비율은 다르지만 흔히들 알고 있는 건 그 4대 보험료는 반반씩 내잖아요. 네. 그럼 반반씩 내야 되는 돈을 우리 사업주분들이 다 내셨으니까 그렇죠. 이 반 내야 되는 돈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예, 근로자분한테 청구를 해야겠죠. 직원한테. 네. 그런데 직원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 퇴사하고 나서.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떡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분을 찾아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받을 수 있을까요? that's no. 어렵죠? 그렇죠. 사실 어렵죠. 그거 맞아요. 어떻게 찾아요? 네, 어려워요. 잠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렵고요. 그러면요,
이 일용직과 그럼 일반 정규직과는 또 어떤 근로적인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되는 거는 다 맞고요. 아, 일용직이건 정규직이건. 네, 그럼요. 하루를 일해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안 쓰면 얼마? 안 쓰면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500만 원을 이제 취미로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안 쓰셔도 되는데. 사회 기부뿐만 아니라 내가 별을 모으는 게 취미다. 호적에. 왜냐면 이거는 형사처벌이니까. 이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거는 과태료. 네, 행정벌이라서 그냥 과태료 내면 끝인 거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지기 때문에 무섭네요. 네, 내가 이렇게 호적에 별을 모으는 게 취미다. 북두칠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예전에 일용직과 정규직 얘기하다가 기간제였나요? 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또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일용직으로 했다가 좀 한 일주일을 봤는데 일을 너무 싹싹하게 잘해요. 기간제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잘해. 정규직으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쭉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퇴직금은 이제 일용직부터 계속. 첫날부터?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또 간과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사업주나 근로자나 그냥 나는 정규직 된 날부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셔갖고 그렇죠. 이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퇴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정해진 기간에 대한 부분, 어차피 퇴직 소득세는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대해서 그걸 나눠가지고 월수를 적용하는 부분이어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간제는 2년이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다 산입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대행기간으로 할 수도 있는 곳이 저희들 노무사 사무실, 그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법인은 회계법인도 있고. 가능하고 그래서 그 사무대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를 신고를 할 때 고용산재 보험 토탈 사이트 거기서 많이들 하세요. 고용산재 따로 토탈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또 이렇게 나눠. 각각 EDI가 다른. EDI 뭐의 약자예요? 이거 너무 생뚱맞은 질문인가? 예? 알겠습니다. 자, 알아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 그렇게 약속되지 않은 거는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잖아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 사무대행 사이트에 가서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 이제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매월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내가 일용직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2월 15일까지 신고를 모두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모두 다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신고를 할 때 그런 칸이 있어요. 국세청에도 이 일용 신고 내역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체크를 안 하면 그냥 고용산재에만 신고가 되는 건데요. 내가 국세청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국세청에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무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이 국세청 홈택스를 본인이 이제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데 고용 포탈에 들어가서 일용직 신고를 하실 때 그 국세청 신고 연동을 클릭하시면 중복 신고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노무법인이랑 회계법인이랑 세무사 사무실이나 같이 MOU를 맺어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언지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아달라. 왜냐면은 사무실에서 이미 국세청에 관련된 거는 미리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중복 신고를 하게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거의 다 클릭을 안 하고 좀 클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클릭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휴가 가는 당일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그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세무사 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클릭을 안 하셨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클릭을 할 줄 알고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그 회사의 가산세가 3천만 원이 나오게 생겼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걸 안 누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사실 이거는 어느 회사나 어느 파트너십을 맺는 이런 단체들과는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들으셔서 그럼 일용직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럼 내 과태료 무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 과태료 면제 기간입니다. 예. 꿀팁. 꿀팁, 완전 네. 꿀팁.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그러면은 내가 신고해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른 가셔가지고 지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게 되시면 기간이 좀 늦었더라도 네네. 그러면 과태료가 면제되실 수 있다라는 점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토탈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